네, 여러분, 오랜만에 후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서야 정리를 다 해서 올려드리게 됐어요. 많은 후기들을 보내주셨지만, 시험 공부하실 때 팁이 될 만한 후기들만 추려왔으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후기 써주신 모든 분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배땡땡님의 후기입니다. 4월 달에 3-4번 정도 메일로 질문 드렸었던 구독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아쉽게 불합격하고 세 번째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모두 선생님 영상 덕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 뭔가 후련하지 않고 찝찝한 느낌만 가득 들어서 선생님 보건 문제 영상 다 숙지하고 세 번째 시험 응시했어요. 엑셀은 20분이나 시간이 남았었고 액세스는 빨리 풀고 조기 퇴실까지 했습니다. 다른 합격자분들 후기처럼 아 이건 합격이다 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제 후기가 선생님 영상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함수만 보고도 아 이거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겠네 하고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경지까지 오른 상태에서 마지막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선생님 보건문제 영상들 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합격률이라는 숫자만 보고 쫄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필기실기 한 번에 시작해서 한 달 컷 했습니다. 생각보다 악랄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커말 공부 중인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계속 유튜브 함수 바라기 영상 다 보라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리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우리 배땡땡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진짜 한 달 컷이면 정말 빨리 끝내신 거예요. 열공을 하신 덕분이겠죠. 심지어 2번 떨어지셨는데 3번째 합격을 하신 거니까 진짜 그 사이에 엄청난 공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증까지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후기 편집을 하면서 팁이 될 만한 내용들은 이제 빨간 색깔로 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후기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 영상 다 숙지하시고 나서 시험을 응시했을 때 시간도 많이 남으시고 조기 퇴실까지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제 영상을 다 숙지하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정말 많이 공부를 하신 거죠. 그죠? 영상을 다 숙지하실 정도라면 한 번 이상은 보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까지 다 하셔야 되니까. 그 상태일 때 엑셀이 20분 남고 액세스도 조기 퇴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45분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도 나중에 합격하시는 수준이 되면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시간이 남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으시면 시간이 남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필요한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한 달 만에 됐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마시고요. 워낙에 커말 1급은 보셔야 될 내용도 많고 난이도도 높아요.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본인의 속도에 집중해서 문제를 많이 파악해서 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함수만 보고 나 이건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겠네 라고 유추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함수 종류만 보고도 이 함수 구조가 어떻게 되겠다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들이 45분 안에 안 끝난다. 그건 아직 연습을 덜 하셔서 그런 거니까 연습을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네, 생각보다 악랄하지 않았다고 하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접해보시고 최신 기출문제 많이 보고 가시면 다 거기에 안에서 나와요. 막 벗어나서 갑자기 이상한 게 튀어나오고 이러지 않거든요. 많이 보시고 확실하게 알고 문제를 푸셔야 시험장에 가셔서도 바로 응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배땡땡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원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김땡땡님의 후기입니다. 선생님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 계산 문제를 만만하게 봤다가 배열수식이 4개나 나와서 떨어짐을 직감하고 선생님 배열수식 관련 영상만 계속 보고 3일 후에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드디어 오늘 합격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배열수식이 오히려 쉽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습니다. 일반 함수 문제에 비해서 배열수식이 정직하고 쉽게 나오는 감도 있었고 인덱스 매치 맥스 문제는 똑같이 나와서 이해 못하는데도 그냥 외워서 붙였으니까 답이 나와서 그것 덕분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우리 김땡땡님도 너무 축하드려요. 자, 우리 김땡땡님도 중요한 팁이 있죠. 배열수식 관련 영상만 계속 보고 다시 시험을 보셨대요. 왜? 그 부분이 약해서. 그죠? 본인이 약하신 부분이 파악이 돼요, 분명히. 그러면은 그 부분을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고 영상도 다 보고 가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배열수식이 오히려 쉽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배열수식 문제가 너무 많아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배열수식이 쉽다고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배열수식이 처음에 공식을 외우느라 좀 힘들어요. 그리고 원리, 이해를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 배열수식이 일반 함수 시험 문제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면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공식을 딱 지켜야지만 계산이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함수는 어디다 뭐 넣어야 되고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지만 배열수식은 항상 똑같은 구조, 그리고 인덱스 매치 맥스 이런 것도 똑같이 나온다니까 혹시 이해를 못해도 그냥 외워서 썼더니 답이 나왔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도저히 안 될 때 처방이지만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보통은 제 배열수식 영상 보시면 다 이해하신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정말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다 그러더라도 그 공식을 외워서 똑같이 쓰시면 맞힐 수 있는 게 배열수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배열수식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3개의 문제, 배열수식이 2개, 사용자 수식이 하나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배열수식이 많이 나올 때는 뭐 3, 4개도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것만 맞으셔도 함수 문제는 안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함수는 내가 도저히 어려워서 하나는 버려야겠다. 그러면 배열수식 2개, 사용자 정의 하나, 그리고 일반 함수도 둘 다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쉽게 나오니까 그것까지 해서 총 4개는 완전히 맞는다 생각을 하시면 함수 때문에 떨어지실 일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우리 김땡땡님 다시 한번 중요한 팁들을 많이 적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땡땡님도 앞으로 원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박땡땡님의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바님. 저는 유튜브로 한바님을 통해 숨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유튜브로 보다가 가끔 후기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길래 저도 감사한 마음과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되고자 후기 남깁니다. 이게 후기 영상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모스마스터 자격증도 있기 때문에 엑셀 액세스 다 접해본 상태여서 가벼운 마음으로 커마를 시작했습니다. 이론도 4일 만에 따서 금방 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실기에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실기는 5번 떨어지고 6번째 붙었습니다. 저는 한바님을 알게 된 건 배열 함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내일 배움 카드 취업제도로 수강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워낙 공부하는 스타일이 무조건 외우는 건 절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계속 무조건 외우라는 식이니까 막상 시험장에 가면 긴장되고 외운 게 생각이 안 나고 응용도 안 되고 난장판이었습니다. 또한 엑셀 액세스가 번갈아 가면서 꽈락을 하는 바람에 5번은 미끄러졌네요. 중간에 포기할까 생각도 정말 많이 했는데 강의 때마다 응원도 해주시고 다른 분들의 댓글 응원도 보면서 다시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한 방법은 최신 보건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진짜 시험 보기 하루 전에 본 영상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서 3개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기출 영상을 무한 반복하면서 봤습니다. 저는 제가 풀던 방법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제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 기간이 많이 남은 분들은 기초 영상부터 다시 차근차근 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액세스 데이터 손상으로 실격도 내어보고 시간 부족으로 함수 문제는 손도 못 대고 나왔던 저였는데 마지막 시험은 엑셀은 20분, 액세스는 30분이 남아서 2번 검토하고 여유 있게 나왔던 게 생각나네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는 배움 카드로 만나게 된 강사님께는 죄송하지만 학원을 등록한 게 후회되고 저의 진짜 커멀 공부는 한바님을 만나고 나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처음부터 한바님을 알았더라면 실기도 한 번에 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서칭해서 선생님을 알아낸 저도 기특하고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재능 기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복 더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해주셨어요. 네, 우리 박땡땡님 재치 있는 이런 후기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중요한 팁들이 또 많이 담겨 있죠. 박땡땡님의 후기를 당연히 읽어드릴 수밖에 없도록 잘 써주셨어요. 무조건 외우는 건 절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러시죠. 저도 암기를 잘 못하고 이해를 해야지만 그 다음부터 응용이 가능해지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필기 공부도 컴퓨터 일반 과목보다 2, 3과목이 더 좋았어요. 1과목은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저도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원리를 이해해서 다음 문제에 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2배속, 3배속으로 하지 마시고 말하는 걸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응용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 푸는 속도가 2배, 3배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시간이 걸려도 영상을 빠른 배속으로 하지 마시고 말하는 내용들을 다 들으셔서 원리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되게 동감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시험 기간이 많이 남은 분들은 기초 영상부터 차근차근 다시 보시는 게 추천한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기출문제에서 이거 왜 이렇게 돼요? 라는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다 기초 영상에 이미 설명이 된 내용들이 많아요. 기출문제에서도 물론 영상 문제마다 항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완전 처음에 원리를 들으시고 나서 그걸 들으셔야지 이해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영상은 나는 기초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했어. 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으로 기초가 됐어. 라고 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기초까지 다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게 오히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초가 아직 완벽하게 안 되어 있으면 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계속 어렵게 다가와요. 그럼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기초를 다시 차근차근 보시는 걸 저도 강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마지막 시험은 엑셀을 세상에 20분이나 남기시고 액세스는 15분 만에 다 푸신 거예요. 30분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아직 연습이 충분하지 않으시면 시간이 모자른 거죠.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 여러분들도 20분, 30분 남을 수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박땡땡님도 이런 중요한 팁들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주변 분들한테 저를 추천해 주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는 찐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뿌듯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땡땡님도 앞으로 원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네, 다음은 땡땡군님의 후기입니다. 커마리급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작년에 4번인가 떨어지고 포기했다가 올해 선생님 유튜브 재생 목록 부시기 2번씩 보고 시험 예상 문제 같이 풀어요. 그거 보면서 올려주신 파일 계속 풀면서 반복하니까 그냥 답이 다 보였습니다. 불합격했을 때도 선생님 거 보니까 제가 놓친 문제들이더라고요. 시험 예상 문제 재생 목록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해주셨어요. 정말 간결하지만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어서 또 가지고 왔어요. 우리 땡땡구님 합격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계속 풀면서 반복하니까 답이 그냥 보이는 수준까지 계속 반복을 하신 거죠. 그게 재생 목록 부시기 2번씩 보신 거래요. 계속 반복해서 푸니까 답이 보일 정도라면 설명이 잘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설명이 잘 된 걸 반복을 2번씩만 해서 보시니까 답을 바로 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예상 문제 재생 목록에 답이 다 있다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영상으로 올려놓은 거니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시험 전에 전부 다 보셔서 여러분들도 같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땡땡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획하신 일들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땡땡님의 후기입니다. 우리 이땡땡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문제 꼭꼭 풀어보고 가세요. 수도 사용량이랑 수도 요금 문제 2개 꼭이요. 수도 대신 전력량으로도 나와요. 그냥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해주셨어요. 요렇게만 딱 써주셨으니까 아마 시험 문제에서 요거를 보신 것 같아요. 제 유튜브 페이지 이름들 있는 오른쪽 끝에 돋보기 있죠? 여기다 수도 사용 검색하시면 영상 2개 뜨거든요. 요것도 실제 시험 보신 분들이 다 질문 주신 걸로 복원을 해서 만든 거라 전력량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문제를 복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래도 수도 사용 요금으로 제가 복원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2개가 뜨는데 이 2개가 자주 나온다고 질문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땡땡님도 시험장에서 이걸 보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바로 댓글로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셔도 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재생 목록 5번 2021년도 2022년도 상시 복원 문제 얘네들은 제발 빼놓지 말고 다 보고 가세요. 다 보고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만 시험장에 적게 가고 빨리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알고 있으셔야 시험장 가서 바로 푸실 수가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험장을 적게 가시는 게 좋죠. 시간을 좀 투자를 하고 힘들게 공부를 하시더라도 재생 목록 상시 보건 문제는 정말 하나도 빼놓지 말고 2021년도 거라고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2021년도 초반에도 나오고 이런 문제들 다시 질문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상시 보건 문제는 빼놓지 말고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보고 가세요. 우리 땡땡님도 이런 중요한 팁들 바로바로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땡땡필님의 후기입니다. 선생님, 커말 1급 최종 합격했어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썸 유효성 검사에서 절대 첨제 안 한 거는 확실히 틀린 거로 채점이 됐어요. 학생분들께 말씀 부탁드려요 해주셨어요. 우리 땡땡필님이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절대 참조 안 했는데 이제 괜찮냐고 질문을 주셨었어요. 유효성 검사에서 드래그를 하고 시작을 하더라도 썸 안에 셀 주소를 절대 참조를 안 하면 다른 칸에서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참조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채점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역시나 유효성 검사에서 썸 함수 에버리지 함수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지정해주는 함수 안에는 절대 참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다른 칸으로 갈 때 그 영역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집계 함수들 있죠. 뭐 합계 구하는 거, 평균 구하는 거,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할 때는 절대 참조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우리 땡땡필님도 합격 소식과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땡땡필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합격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자, 곧바로 동땡땡님의 후기 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보면서 합격했다고 댓글 다시는 분들 최고 부러웠는데 저도 드디어 합격해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네요. 시험을 좀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기출에 있는 내용도 거의 못 보고 갔어서 문제를 꽤 못 풀었었어요. 하지만 겨우 이틀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봤던 강의에서 본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바로 다음 주 시험은 제대로 치자라는 마음으로 총 3번의 시험을 치렀는데 세상에 전혀 기대도 안 했던 첫 번째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1급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주위에 컴마를 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완전 강추할 정도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적게 일하시고 행복 가득 재물 가득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우리 동땡땡님 너무 감사드려요. 적게 일하시고 재물이 가득하라고 이런 좋은 말씀을 우리 중요한 팁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틀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강의에서 본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복원을 해놨기 때문에 걔네들을 보시면 시험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 거죠. 최대한 많이 보시는 게 좋겠죠. 우리 동땡땡님은 시간이 조금 부족하셨대요. 그래도 합격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동땡땡님도 너무너무 합격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원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땡땡님도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자, 다음은 영어 닉네임이요. A땡땡님의 후기입니다. 오늘 결과 나왔습니다. 한 번에 합격했네요. 한반님 덕분입니다. 유형을 많이 익히고 갔네요. 무료로 이 정도의 양질의 영상 감사드리며 항상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유형을 많이 익히고 가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을 하셨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지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 문제는 넘어가야지 하지 마시고 영상 올려놓은 건 다 보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접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질의 영상 감사드린다고 해주셨어요. 감사드려요. 양질의 영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의 노력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A땡땡님도 앞으로 꼭 길만 걸으세요. 자, 다음은 김땡땡님의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쌤 영상 보면서 열공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1급 합격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쌤 영상만 열심히 듣고 2번 보고 따로 정리해서 외우니 쉽게 합격이 되네요. 복학하면서 막막했지만 덕분에 쉽게 합격하고 상공회에서 졸업해버립니다. 하시던 일 항상 잘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해주셨어요. 우리 김땡땡님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너무 겸손하시지만 쉽게 합격하신 거 아니에요. 김땡땡님 정말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영상 듣고 2번씩 다 보시고 따로 정리까지 하셨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합격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본인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김땡땡님도 항상 행복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랄게요. 자, 대망의 마지막 우리 이땡땡님의 추가 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땡땡님은 원래 이전 합격 영상에서 장문으로 남겨주셨던 분인데 다른 분의 후기를 또 보고 추가로 알려주시고 싶은 팁들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장문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앞에 합격 후기 영상에서 11분 5초 이분의 후기가 저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공감이 되는데요. 제가 조금 더 덧붙인다면 분석 작업, 특히 피벗 테이블은 10점 한 개 무조건 맞춰줘야 합격하기가 수월합니다. 스프레드시트 문제풀이 순서는 이렇게 하면 거의 불변의 진리일 듯 합니다. 1번 기타 작업 프로시저, 1번 3번 먼저, 2번은 그냥 포기. 저는 2번 포기하시는 거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이땡땡님의 그냥 팁이에요. 저는 프로시저 버리시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3개 다. 문제가 보통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시트에 뭐뭐.쇼 언로드미가 나오죠. 많아도 1분 컷이에요. 10점. 그죠? 2개만 맞추셔도 10점이기는 해요. 하지만 분석 작업에서 피벗을 꼭 맞아야지 수월하다고 하셨는데 피벗을 틀리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는 피벗이 틀려도 합격에 지장이 없도록 프로시저를 다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자, 2번 기타 작업 차트 슉슉 훑고 지나가기, 많아도 5분 컷. 클릭하고 타자 몇 번만 쳐도 점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적어도 8점 그랬어요. 우리 차트는 각 2점이니까 4개는 맞으시라는 거예요. 5개 나오거든요, 지시사항이. 그중에 4개 맞으시면 8점. 그러니까 틀려도 하나만 틀리시라는 거죠. 예, 요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차트는 최대한 안 틀리시는 게 좋아요. 10점을 그냥 다 맞으시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해요. 차트가 그나마 쉬운 쪽에 속해요. 피벗보다도 차트가 쉬운 쪽에 속하니까 차트는 10점 맞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연습해 주시면 좋아요. 3번 기타 작업 매크로 많아도 3분 컷 10점 맞고 가기 해주셨어요. 매크로도 2문제 총 10점 각 5점이거든요. 요거는 하나 틀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매크로도 2개 다 맞으시긴 해야 돼요. 왜냐면 다른 분류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근데 워낙 요즘 1급 매크로는 또 할 게 너무 많이 지시가 되어 있어서 최소한 5점이라도 맞으셔야 되고 매크로 둘 다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 10점 맞으면 좋은데 안 되면 5점이라도. 자, 4번째 분석 작업 피벗 테이블은 시간 남으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나 시나리오마다도 5분 컷 적어도 10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을 위주로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나 시나리오가 2번째 문제로 나오니까 그걸 맞으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추천을 하는 게 피벗 테이블은 지시를 5개 정도를 해요. 근데 많이 틀리세요, 정말 요즘은. 피벗 테이블이 워낙에 민감하게 채점을 해서 그런지 피벗 테이블을 정말 많이 틀리시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데이터 유효성 검사나 시나리오는 시간이 짧게 빨리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10점이에요. 피벗 테이블 10점, 뭐 시나리오나 유효성 검사나 부분합이나 목표값 찾기 요런 거 중에 하나를 내서 10점, 총 2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0점이라는 거 둘 중에 하나를 맞으시라는 건데 저는 그렇다면 피벗 테이블보다는 2번째 문제를 더 많이 연습하셔서 그건 무조건 맞으시기를 추천을 해요. 요즘 피벗 테이블 너무 많이 틀리시니까 차라리 오래 걸리는 피벗 테이블을 버리고 유효성 검사나 시나리오는 상대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걔네들을 꼭 맞으시는 걸로 연습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5번 계산 작업 중요하다고 해주셨어요. 많아도 15분 컷 24점 맞고 가. 또는 검수서식 고급 필터 페이지 설정 시트 보호나 셀 보호가 출제되는 경우는 이 부분을 맨 마지막에 풀어주시는 게 좋대요. 시험 보다가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해주셨는데 시트 보호는 괜찮고요. 통합문서 보호, 그러니까 파일 전체에 암호 거는 게 가끔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른 문제, 다른 시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맨 마지막에 푸시고요. 시트 보호는 어차피 기본 작업 2번째 시트에만 적용하는 거라서 사실 다른 시트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계산 작업이 중요한 거는 맞고요. 저는 45분 중에 5분은 버린다 생각하고 40분 안에 시험 문제 다 푸실 수 있게 연습하시라고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20분 동안 함수 5개랑 프로시저 2번. 그 외에 나머지는 20분 안에 끝내놓고 남은 20분 동안 함수랑 프로시저 하고 5분 동안은 검토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해서 총 45분. 꽉 차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총 여기까지 이제 72점 맞으시면 합격선이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요 5-1번의 함수 몰랐을 때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5-1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화면 정지 시켜놓고 읽어서 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밑에부터 이어서 볼게요. 중점 함수는 한꺼번에 쓰면 나중에 오류 나서 고칠 때 힘들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시간 많이 잡아먹어서 저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두 번 일하지 않게. 그래서 이 위의 방식 사용하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배열 수식은 함수바라기 선생님 영상 참고하시면 한 방에 이해됩니다. 위에 5가지 항목은 실기 공부가 다 되어 있을 때 요령으로 써먹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본인이 푼 문제에 대해 자신있게 맞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채점할 시에 본인이 생각한 점수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생각하는 해당 회차 시험 점수가 80점에서 90점 이상이 될 때 합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70점 간당간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2일이나 3일 뒤에 있는 시험 접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오차가 10점에서 20점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해주셨어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오래 걸리는 문제나 합격에 지장을 줄 것 같은 문제들은 빨리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기해주고 다른 문제를 확실하게 맞춰서 점수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목적은 이 분야의 학문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합격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론과 실기 모두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두 아셔야 합니다. 아주 완벽하게. 1급 필기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1급 실기를 준비하시다가 필기 때 컴퓨터 일반 파트만 공부하시면 많이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데이터베이스 1파트부터 4파트까지 문제 중 1, 3파트 모두 맞추고 4파트 1번 문제로 나오는 기본적인 쿼리만 맞춰도 합격이 뜹니다. 굳이 팁을 안 드려도 스토리처럼 유유히 쭉 풀다 보면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어려움 없이 합격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식을 쓸 때 조건을 제대로 잘 쓰면 웬만해서 불합격 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해주셨어요. 땡땡님도 정말 본인이 공부했던 그 팁을 학생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이 열정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항상 추천하는 게 실기 공부 먼저 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필기 1, 2, 3과목 중에 2과목, 3과목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1과목은 컴퓨터 일반이라 저는 100% 암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힘들게 하셔야겠지만 2과목, 3과목은 실기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실기 공부를 먼저 하시기를 항상 추천을 합니다. 엑세스가 낯선 프로그램이니까 더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엑세스가 훨씬 난이도가 낮아요. 엑셀에 비해서. 그래서 엑세스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안 가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초반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복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분명히 엑셀보다 쉬워질 거니까 꾸준히 매일매일 반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화말은 반복, 이해, 암기 요거를 필수로 해주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정보도 나누고 영상도 전부 다 이해하고 공부하시고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시고 답변도 받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덜 스트레스 받고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후기 적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더라도 감사하다고 인사해주시는 모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컴활 빨리 합격하셔서 컴활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안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합격할 때까지 조금만 힘내세요.